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 학교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동아리실이고요.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의 상태 변화 제목 적어주시고 아마 적혀 있을걸요. 학습 목표 한번 적어볼까요? 학습 목표 물질의 상태 변화 이런 게 이제 키워드가 된다는 건 이제 금방 알죠. 상태 변화를 관찰하고 이 상태 변화가 일어나도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은 요게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상태 변화의 예 이런 걸 찾아야 된다. 이 상태 변화 관련한 단어들, 키워드들 오늘 쏟아질 겁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 요 옆에 요 그림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얼음, 물. 여러분, 물이 얼어요. 그러면 성질이 변합니까? 성질이 변합니까? 단적인 예로 물은 마시면 되죠. 인간한테 꼭 필요한 물질이죠. 얼음 입에 넣어서 녹여서 먹으면 큰일 나요? 죽어요? 물이랑 전혀 다른 맛이 나고 성질 변했어요? 아니죠. 똑같이 얼음을 많이 먹어도 물을 많이 먹은 것과 같은 수분 섭취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결론이 났네요. 이렇게 물이 얼음이 되어도 고유한 성질은 안 변한다. 이런 변화를 우리가 무슨 변화라고 한다? 상태 변화라고 한다. 자, 그거 여러분이 그거 아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고고고 쉽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학습 목표에 대한 거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학습 목표의 상태 변화가 뭐냐? 그러면 액체와 기체 사이의 상태 변화를 먼저 해봐라는 거네요. 상태 변화 중에 먼저 상태 변화의 뜻 요거 중요합니다. 적어보시죠. 줄 쳐보시죠.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것. 끝. 여기서 말하는 상태라는 것은 고체, 액체, 기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기체 상태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다음 활동으로 액체와 기체 상태의 변화를 한번 알아봅시다.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걸 삼각 플라스크라고 합니다. 알루미늄 호일을 넣었어요. 그럼 뚜껑이 막혔겠죠? 가운데 작은 구멍을 뚫으니까 여기로만 뭐가 나오겠죠? 뜨거우니까 뭔가 김이 나오겠죠. 김. 자, 이 김은 눈에 보인다. 자, 김은 수증기일까요? 물일까요? 3초. 3, 2, 1. 네, 그렇습니다. 수증기 아니에요. 물입니다. 수증기는 기체잖아요. 기체는 눈에 안 보인다. 물은 보인다. 그래서 아주 작은 물방울이 바로 이 김이에요. 이 물은 염화 코발트 종이를 갖다 대면 붉은색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붉은색으로 바뀐 거 지금 보이죠? 네, 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체가 뭐가 되었다? 액체가 되는 현상입니다. 이 내용은 적을 필요는 없어요. 오늘 실험에는 안 넣을 거예요. 참고로만 하세요.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요 그림은 그리지 마세요. 너무 예쁘게 그리려고 애쓸까 봐서 한꺼번에 포함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액체가 기체가 될 때 이처럼 이렇게 되는 거, 기체 수증기가 물로 바뀌는 이런 현상을 액화라고 합니다. 액체화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반대로 액체가 기체로 되는 현상은 기체화 됐다. 그래서 기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게 뭐예요? 물질의 성질이 변할 거잖아요.
예. 붉은색으로 변했다. 연마크와 두 종이가 그러면 뭐다? 물이라는 걸 뜻하죠. 수증기가 물로 변했고 또 수증기 자체도 물의 성질이 있습니다.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는 게 핵심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학습 목표가 있어요. 두 번째 학습 목표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네요. 기화와 액화의 이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손에 뿌린 손소독제가 사라진다. 손소독제가 막 비비면 더 빨리 사라지죠. 어쨌든 사라진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기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화의 예고요. 그다음 물을 끓이면 한참을 끓이면 물이 없어져요. 없어진 겁니까? 아니죠. 기체가 되었다. 이게 바로 기화의 예가 되고요. 액화의 예도 뭐 여러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친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뜨거운 차를 마실 때 안경이 뿌옇게 흐려진다. 뿌옇게 흐려진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여기서 물이라고 그랬죠. 보이는 거는 기체가 아닙니다. 액체입니다. 액체. 그래서 액화되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물방울이 차가운 물을 담아놓으면 물방울이 생기죠. 요것도 공기 중에 수증기가 차가운 표면을 만나서 물방울이 된 겁니다. 요것도 액화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는 고체와 액체 사이의 상태 변화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체와 액체, 고체의 대명사 얼음하고 드라이 아이스가 있죠.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기체도 있네요. 기체 사이. 세 개를 다 동시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 얼음과 드라이 아이스의 상태 변화 관찰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닐팩 두 개 준비해 가지고요. 거기에다가 하나는 얼음을 넣고 하나는 드라이 아이스를 넣었어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할까요? 드라이 아이스는 가만히 냅둬도 막 뭐 연기라고 여러분 표현하는데 막 그게 나오는 게 보이죠. 막 뭔가 얼음은 상당히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근데 뭔가 시간 지났을 때 변화는 일어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여러분 상상해 보시고 상상 후에 플레이를 해 보세요. 선생님이 가르쳐 드릴게요. 자, 큐. 네,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얼음은 뭐가 되고 물이 되고 드라이 아이스는 크기가 작아지면서 빵빵해집니다. 부풀어 오릅니다. 이거 무슨 변화일까요? 얼음은 뭐예요? 고체죠. 물은 뭐예요? 액체죠.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변화예요. 드라이 아이스는 고체죠. 근데 빵빵해진 거 이거 뭐예요? 기체죠. 고체에서 기체가 되는 그런 변화입니다. 바로 액체를 거치지 않고 기체가 되는 이런 변화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것처럼 고체 상태에 얼음이 녹으면 액체 상태에 물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그거를 먼저 해봅시다. 고체와 액체 사이의 관계. 고체 물질이 녹는 거를 융해라고 합니다. 융해. 이 단어 기억하세요. 융해. 그 다음에 액체 물질이 어는 거를 응고라고 합니다. 응고. 이 표현은 그 일반인들도 막 쓰고 있어요. 과학자들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쓸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시고 다음으로 가볼게요. 다음으로 요거 아까 고체에서 바로 기체가 되는 경우 있었죠.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경우 굉장히 쉬워요. 고체에서 기체가 될 때 승화라고 합니다. 승화. 근데 만약에 기체에서 바로 고체가 된다? 그것도 승화예요. 고체와 기체 사이의 관계는 다 승화다. 어렵지 않죠?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다시 올라가서 이제 두 번째 학습 목표인 예를 하게 될 건데 예 가보겠습니다. 융해의 예, 즉 고체가 액체가 되는 예.
고드름이 녹는다. 이해되죠? 버터가 녹는다. 뭐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응고의 얘도 이해가 될 거예요. 쇳물은 액체잖아요. 근데 부어서 식히면 고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고깃국 지금 식어 있어요. 그리고 위에 기름이 둥둥 떠 있거든요. 너네 뭐 요리 해보면 바로 압니다. 고기가 들어있는 국들, 뭐 미역국도 그렇고요, 설렁탕도 그렇고, 다 이렇게 기름이 둥둥 떠서 식어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녹일 수 있죠? 그렇죠. 다시 가열하면 액체로 녹죠. 녹는다. 자, 이렇게 식어서 고체가 되어 있는 거. 그거 응고입니다. 식으면 굳는다. 자, 그러면 마지막 승화의 예로 한번 가볼까요? 다음 페이지. 승화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몰랐던 사실이에요. 겨울철 영하의 기온에서 얼어있던 명태가 마른다. 요거 동태라는 거를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얼동자. 동태라는 거 말할 때 영하의 기온인데, 기온은 영하인데 말라요. 증발이 일어납니다. 이 안에서. 그래서 명태가 삐쩍삐쩍삐쩍 말라요. 그렇다는 것은 이 명태라는 고체가 그 속에서 기체로 바뀌는 성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 냉동실에 여러분 오랫동안 얼음 안 먹고 넣어두면 얼음이 작아져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얼음이 꽉 채웠었는데 이만큼 내려갔어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기체로, 수증기로 돼서 날아갔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반대로 기체에서 고체되는 일, 선생님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지만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겨울철에 새벽마다 일어납니다. 새벽마다. 그리고 흐린 날에, 습도가 높은 날에 또 일어납니다. 바로 수증기가 얼음이 되는 현상입니다. 수증기가 물을 거치지 않고 바로 얼음물이 돼서 이렇게 달라붙죠. 창문에 달라붙기도 하고. 그게 승화, 기체에서 고체가 되는 승화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설명이 길었는데요. 요 설명은 잠깐만요. 자, 첫 번째 학습 목표에 대한 정리를 선생님 좀 도와드리려고 해요. 여기 173쪽에 보면 스스로 정리하기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요거 여러분 노트 정리할 때 참고로 해도 돼요. 특히 물질의 상태 변화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첫 번째 학습 목표 상태 변화에 대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한쪽에는 고체, 한쪽에는 액체, 한쪽에는 기체. 여러분도 이 세 가지를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변하는 경우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지 요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한눈에 정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해서 노트 정리해 보세요. 자, 고고고!